1965년 6월 22일 도쿄의 수상관제에서 기본조약, 청구권, 어업 문제 등에 관한 모든 협정이 정식 조인되었다. 독도 문제는 새벽까지 마지막 절충을 계속했으나 결국 보류되었다. 그러자 언론들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며 비판하고 교섭 대표를 제2의 이완용에 빗대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일협정 반대 시위는 다시 거세졌다. 야당 측도 정식 조인을 앞두고 반대 투쟁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민정당과 민주당을 통합하여 민중당을 만들었다. 6월 14일에 열린 당대회에서 박순천 여사가 대표 최고위원에 뽑혔다. 경합에 나섰던 윤보선 씨는 낙선하여 고문으로 물러났다. 예상 밖의 결과였다. 하지만 그만큼 신당 내에서도 윤보선 씨의 강경 노선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경파들은 한일협정에 반대하여 야당 의원 모두가 사퇴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박순천 대표는 반대했다. 나도 반대했다. 175석 의석 중에서 야당은 65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간부들이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보선파에서 7명, 박순천파에서 1명이 국회를 박차고 나갔다. 일본에서도 한일협정 비준을 앞두고 국회에서 연일 파란이 일어났다. 마침 비준을 반대했던 일본 민사당 간부들이 한국에 왔다. 그들은 우리 당 홍익표 씨 등 간부들과 회식을 가졌다. 나도 그 자리에 가서 우리 당의 입장, 즉 국교 찬성과 굴욕 외교 반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랬더니 내 설명을 듣고 민사당 간부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이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건부 찬성을 했기 때문이다. 대안을 지닌 우리들의 비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었다. 그들은 돌아가 한일협정 반대의 당론을 수정했는데 아마 내 설명이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1965년 8월 14일 한일 기본조약과 모든 협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협정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청구권은 무상경제협력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3억 달러, 그리고 본 협정에 의해 양국의 청구권은 소멸한다로 결정되었다. 어업관계협정에서는 연안 기선으로부터 12의 1을 정관 수역, 그 북쪽의 공동규제 수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통과되어 이승만 라인도 소멸했다. 나는 협정 내용을 보고 분노를 넘어 수치심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우선 대일 청구권 3억 달러는 역대 정부가 요구한 액수 가운데 최저였다. 이승만 정권은 20억 달러였고 장면 정권도 국교 정상화를 위해 28억 5천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에 비해 3억 달러는 터무니없이 적었다. 35년간 수탈의 역사를 3억 달러로 보상받는다는 것에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국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맙시다. 우리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청구권 따위는 일축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대신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는다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정산한 후에 새롭게 출발합시다. 국민도 그러한 명예로운 태도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권보다는 당시 심각한 무역 역조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푼도 받지 않는 대신 무역을 1대1로 공평하게 한다면 일본인들도 분명 성의를 보일 것입니다. 무역 역조를 시정하는 것은 한국에 실리를 가져다 줄 것이고, 무역이 활발하면 국내 산업도 부흥할 것입니다. 우선 대일 무역 수지를 봅시다. 이미 3억 달러로는 메워질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억 달러 무상경제협력 자금도 따져봅시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매년 3천만 달러씩 10년간 균등 비율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간 일본과의 무역 적자는 30억 달러도 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30억 달러의 10분의 1을 받고 그것을 과거를 청산하는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협정으로 아무런 유보 조건도 없이 일본과 관련된 모든 과거사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셈이었다. 이는 엄하고도 중대한 문제였다. 히로시마 한국인 피폭 사건, 한국인 노동자 강제 연행 사건, 종군 위안부 문제, 사할린 교포 송환 문제 등 숱한 비극적 사건이 산재해 있는데도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런 방법도 취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결의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본조약과 협정이 비준된 후 서울의 대학생과 고등학생 1만여 명이 비준무효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위수령을 발동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진압했다. 학생과 시민들의 비준 반대 시위도 야당 강경파들의 명분이 약한 무조건 투쟁의 여파로 열기를 증폭시키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대외적인 국익도 지키지 못했고 대내적인 입지도 강화시키지 못했다. 야당은 추락을 거듭했다. 한일협정을 체결한 후 박 정권과 일본은 급속히 가까워졌다. 박 정권은 일본으로부터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원조를 얻었고 미국으로부터도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미국과 세계는 야당의 거센 저항에도 한일협정을 이끌어낸 박 정권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반면 시종 반대만 했던 야당의 강경 노선은 못마땅하게 여겼다.